그냥 몇 잔인데 괜찮아. 옛날에는 소주 한 병도 문제없이 마셨다고. 여보,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난번에 쓰러졌던 거 벌써 잊었어요? 방금 들으신 짧은 대화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김도현입니다. 노년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 2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은 바로 이런 대화로 시작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술 조금만 마셔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한두 잔인데도 다음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엔 친구들과 소주 한 병도 버텼는데 요즘은 반 병만 마셔도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띵한 경험? 젊을 때는 술자리가 다음날 아침으로 이어져도 출근길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단 몇 잔으로도 이틀 내내 피곤이 남는 경험?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술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간입니다.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말은 곧 젊었을 때 소주 두 잔을 마셔야 느끼던 취기가 지금은 한 잔으로도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빨리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이 몸속에 더 오래 남아 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근육과 수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그만큼 몸속 수분도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든 몸에서 술은 더 진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잔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뇌와 장기에 미치는 독성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예전엔 소주 한 병을 마시고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두 잔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이 끊기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은 간에서 분해된 뒤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신장의 역과 속도는 젊은 시절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알코올이 몸속에 더 오래 남아 숙취가 심해지고 다음 날까지 두통과 피로가 이어집니다. 40대라면 하루면 빠져나갈 술이 70대에는 이틀 이상 남아 독성을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혈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의 혈관은 딱딱해지고 벽이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술은 혈압을 급격히 오르내리게 만듭니다. 젊은 혈관은 그 변화를 버틸 수 있지만 노년의 혈관은 작은 충격에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뇌혈관이 흔들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 이정호 어르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늘 말씀하시길 나는 술을 절대 과음하지 않는다. 반병 정도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병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늘 한두 잔은 괜찮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몸에는 괜찮은 한두 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술 한 잔으로 인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술은 단순한 취향이나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술이 몸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간이 약한 분은 간 수치가 오르고 신장이 약한 분은 요산과 독성이 쌓이고 혈관이 약한 분은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술을 마셔야 덜 해로운 겁니까? 그래서 오늘은 소주, 막걸리, 맥주, 양주 네 가지 술이 각각 노년의 몸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히 위험한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술잔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술, 바로 맥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수가 낮아서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소주는 독하니까 전 맥주만 마셔요. 맥주는 시원하니까 여름에 한두 잔쯤은 몸에 무리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맥주에는 술 자체의 알코올보다 더 위험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퓨린이라는 물질입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이 요산을 배출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관절에 쌓여 극심한 통풍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냥 관절이 좀 뻐근한 정도였을지 몰라도 노년기에는 작은 통풍 발작도 뼈를 쥐어짜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75세 김종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소주를 멀리하고 맥주만 마시며 난 건강관리 잘하는 편이라 자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발가락이 붓고 밤마다 극심한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맥주를 끊고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소주 안 마시니까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맥주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름철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뜨거운 날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탈수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면 체내 수분이 더 부족해지고 요산 농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통풍 발작은 응급실로 곧장 이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맥주는 단순히 통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맥주에는 생각보다 당분도 많습니다. 노년기에 맥주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출렁이고 그 결과 당뇨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피로감은 심해지고 기억력도 빠르게 저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주의 부작용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맥주가 가볍다는 생각은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맥주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맥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최소한 3가지 원칙을 지켜라. 첫째, 공복에 마시지 마라. 둘째, 땀을 많이 흘린 날, 운동이나 사우나 후에는 절대 피하라. 셋째,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라. 하지만 이 3가지를 지킨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노년의 몸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맥주조차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통풍과 신장질환을 불러오는 씨앗이라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는 배불러서 소주가 낫지 소주는 적당히만 마시면 괜찮아.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몸에서 소주는 결코 안전한 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장기를 공격하는 술입니다. 소주의 평균 도수는 16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의 고도수 알코올은 위와 식도의 점막에 화학적 자극을 줍니다. 젊을 때는 점막이 빠르게 회복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즉, 똑같은 소주 2-3잔이라도 노년의 위장에는 상처를 오래 남긴다는 뜻입니다. 저는 72세 이순복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저녁 식사 때 소주 2잔을 드시는 습관이 생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정기검진에서 위궤양이 발견되었고 그 후에는 식도염까지 동반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습관처럼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소주는 특히 공복에 마셨을 때 훨씬 위험합니다. 빈속에서 소주를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그 결과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두 잔만 마셨는데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핑 도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노년의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심혈관 약을 드십니다. 이 약들이 간에서 대사되는 동안 술까지 들어오면 간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혈압약을 먹은 상태에서 소주를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을 복용한 지 2시간 만에 소주를 마셨다가 집 앞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혈관에도 위험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미 약해진 혈관벽은 이 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소주 두세 잔밖에 안 마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이 나는 경험? 이건 단순히 알코올이 올라와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노년의 혈관과 신경계가 더 이상 술을 버티지 못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소주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드립니다. 첫째, 술자리가 불가피하다면 물을 먼저 충분히 마시고 음식을 꼭 곁들이십시오. 둘째, 약을 드신 날은 그날 하루는 반드시 술을 피하십시오. 셋째, 혼자서 술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혼술은 멈출 신호가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쌓여 결국 큰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65세 이후의 소주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간을 지치게 하고 위를 손상시키며 혈관을 무너뜨리는 직접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의 몸에는 안전한 소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주는 비싸고 숙성 과정이 길어서 깨끗하다니까 몸에도 덜 해롭겠지. 소주는 독하고 맥주는 배불러서 난 양주만 조금씩 마셔. 겉으로는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 사실은 노년의 몸에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양주의 평균 도수는 40도 이상입니다. 소주의 2배, 맥주의 10배에 달하는 농도입니다. 이 농도의 알코올은 노년의 위와 식도에 마치 화상을 입히듯 작용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점막이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지만 65세 이후에는 상처가 생기면 아물기도 어렵고 금세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69세 정인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퇴직 후 조금 더 품격 있는 술을 즐기고 싶다며 매일 저녁 위스키를 한두 잔 드셨습니다. 비싼 술이니 괜찮을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몇 년 뒤 정기검진에서 식도 점막에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값이 비싸니까 몸에도 깨끗할 줄 알았는데 결국 병을 키운 거였네요. 양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양주는 알코올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노년에 간은 이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간에 큰 부담을 주고 뇌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 불면, 불안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양주 한 잔만 마셨는데도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뒤척이다가 새벽까지 깨어 있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상태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 이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고도수 알코올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교란시킨 결과입니다. 특히 양주는 문화적으로 천천히 즐기는 술이라고 포장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노년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천천히 오래 마시면 알코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져 장기 손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술자리를 길게 이어가는 동안 위와 식도는 계속 공격받고 간은 끊임없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느라 지쳐갑니다. 양주가 위험한 또 다른 순간은 공복에 마실 때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위스키를 한 모금만 마셔도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져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곧바로 뇌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한 잔만 마셨는데도 머리가 핑 돌더라라는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주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도수가 문제다. 비싼 술이라고 몸이 구별하지 않는다. 브랜드와 가격은 다르지만 알코올의 독성은 똑같다. 그렇다면 양주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째, 고도수 술은 반드시 건배 한 잔으로만 제한하고 곧바로 무알코올 음료로 바꾸십시오. 둘째, 공복 음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셋째,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단 한 모금이라도 위험합니다. 양주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 남기는 흔적은 결코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식도의 상처, 간의 피로, 뇌의 혼란, 기억의 상실, 이 모든 것이 고도수 술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값이 비싸다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숙성 과정이 길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술의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반응이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65세 이후의 몸에서 양주는 그저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위험일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주나 양주는 독해서 안 마셔. 전통 막걸리만 마셔. 발효가 되니까 오히려 몸에 좋다더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셨던 술이고 막걸리 속에 유산균도 들어있으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몸에서 막걸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질 때 함께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이 독성을 어느 정도 해독해 줍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막걸리를 마시면 이 독성 물질이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위암이나 간질환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분입니다. 막걸리 한 컵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쌀로 만든 기본 당분에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복합당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전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막걸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67세 박순자 할머니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주는 독하니까 막걸리로 바꿨다. 막걸리는 건강에 좋다더라라며 매일 저녁 한두 사발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몇 년 뒤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고 결국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어 눈과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통 술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 당뇨 때문에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위장에 남는 무거움입니다. 막걸리는 알코올과 당분뿐 아니라 발효 부산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를 자극해 속이 더부룩하고 더 잘 체하게 만듭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위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걸리 한두 사발이 이틀 내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간 수치 악화입니다. 막걸리는 알코올 함량이 낮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알코올과 당분, 부산물이 모두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막걸리만 마신다고 하시던 분들의 혈액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나는 소주보다 막걸리가 낫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셨던 분들이 결국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막걸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노년의 몸에서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술입니다. 소주나 양주는 강하게 때리는 술이라면 막걸리는 달콤하게 속여서 천천히 건강을 갉아먹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걸리를 마신 날은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다음날 아침 눈이 잘 안 떠지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경험,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피곤이 며칠씩 이어지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막걸리가 남긴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막걸리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간 질환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라 괜찮다, 전통주라 안전하다라는 믿음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노년의 몸은 이미 해독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막걸리는 발효의 이전보다 알코올과 당분의 해로움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막걸리는 전통의 술일 수 있지만 노년의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술잔을 드는 손보다 물잔을 드는 손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맥주, 소주, 양주, 막걸리 4가지 술이 노년의 몸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퓨린 성분 때문에 통풍과 신장 질환을 불러옵니다.
소주는 적당히만 마시면 괜찮다 믿지만 위와 식도를 직접 자극하고 혈압과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줍니다. 양주는 비싸고 깨끗하다 믿지만 고도수 알코올이 식도와 뇌를 파괴하고 간을 지치게 합니다. 막걸리는 전통의 술이라 괜찮다 생각하지만 발효 부산물과 당분이 노년의 간과 혈당을 흔듭니다. 이 네 가지 술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에는 안전한 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금주를 시작하는 순간 몸은 즉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술을 끊은 지 사흘이 지나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며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한 달 뒤에는 혈압이 내려가고 간 수치가 좋아지며 체중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세 달이 지나면 심장과 혈관이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반년이 되면 기억력과 균형 감각이 개선되고 우울감도 완화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암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기대 수명은 실제로 늘어납니다. 저는 76세에 금주를 시작한 김정수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매일 소주를 드시던 분이었지만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술을 끊으셨습니다. 1년 뒤 재검진에서 심혈관 상태가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70대 후반에도 매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십니다. 선생님, 술 끊으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술잔을 들며 한두 잔은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술잔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결과는 분명 다릅니다. 술잔을 올린다면 기억력은 흐려지고 간은 지치고 혈관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술잔을 내려놓는다면 기억은 선명해지고 간은 회복되고 혈관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수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을 간직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술 한 잔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으로 지켜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술잔을 내려놓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